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고 충남은 모든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2월 들어 발생한 세종 지역 확진자는 모두 26명. 전체 확진자의 5분의 1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세종교육청이 교육 분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세종 시내 30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초, 중, 고등학교만 64곳입니다. 다만 300명 이하의 학교는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밀집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되며 준비가 완료된 학교의 경우 21일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의 불안감 그리고 전국적인 지금 확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이미 3단계로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충남교육청 역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만 수렴하면 됩니다. 또한 졸업식과 종업식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학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인 점포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달라 행정명령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출입자 명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지만 매장 안에서는 손님들이 버젓이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업종이 자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행정명령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일부 무인 카페는 이용자 출입 명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침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어차피 24시간 다 들어가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인근의 무인 세탁소도 마찬가지. 아예 출입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CCTV가 있어도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인 점포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아산시는 스터디 카페와 빨래방, 뽑기방 등 무인 점포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6,000개 식당에 해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 점포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며 진료비가 2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단 개인적 서류 발급을 위한 진단검사는 무료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1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아산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에 시민이 스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남 지역 예술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면 공연이 취소됐고 강연 등도 크게 줄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30년째 풍물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한구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모든 대면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교육이나 강습 활동도 줄면서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연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교육 활동도 실제로 3분의 2 이상 줄어서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지역 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1명 중 교향악단과 같은 정기적인 월소득이 보장된 6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이 평균 11만 4천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육이나 강연 등으로 인한 수입도 월 53만 6천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활동과 강연 등을 다해도 월 수입이 65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도에서 이런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소득 증빙 등 제출 서류들이 까다로워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청 서류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필요한데 진짜 조그만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있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충남 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예술인들의 각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조정하는,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 근본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단독주택지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단속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단독주택지 전체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불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단독주택지입니다. 도로 곳곳에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합니다. 한 구간은 아예 캠핑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뒤편에 있는 도로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신도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세종시는 지난달 말 신도시 모든 단독주택단지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본격화되면 이곳 주택 거주자들은 물론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근 상가의 주차장 확보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행정 제재와 단속에 앞서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령 수도권 주택단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안정적인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 문화를 없애고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선
도로 폭을 감안한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생활권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LH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임차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습니다. 약 9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인데 산단 전체가 빙그레의 주력 공장으로 사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가 마침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사업이 논의된 지 10년 만입니다. 시는 그동안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과 취소, 사업 방식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부지는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45배가 넘습니다. 사업비 9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부바이오 산단은 유가공 제품 굴지 기업인 빙그레가 부지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이미 투자 협약을 맺고 입주 계획을 발표해 미분양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주력 공장을 신설하게 되는데 해마다 1,6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31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신규 고용 인원도 1,170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1,6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12억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고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 산업단지 시행사인 원건설은 동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복지재단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지역 참가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공청회 지정 토론자 대다수는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데요. 다만 대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방청객 수가 제한돼 사전 예약된 인원만 입장한 채 진행됐습니다. 대전 지역 방청객들의 반발과 야유로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파행 사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6명의 지정 토론자가 참여했는데 대전 지역 시민단체를 제외한 토론자 대다수는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 유관 기관 간의 그 행정의 그런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칸막이 이상의 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기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중기부 이전 후 정부 대전청사 인근 상권의 공동화는 물론 주민들의 허탈감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등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저는 지금 대전 중기부가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훨씬 더 그리고 인력도 많고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임팩트도 강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선 전체적인 중앙행정기관 배치에 대해 큰 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세청, 소방청은 장기적으로 대전권으로 들어 진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여가부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조만간 중기부의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결정되면 내년 8월까지 현재 대전에 있는 499명의 직원이 정부 세종청사 인근 임차청사로 우선 이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주도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초광역 협력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뉴딜을 선도할 충청권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물류 서비스 확산,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초광역 협력과제 선정으로 5천만 원의 기획비를 지원받게 되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뉴딜 등과 연계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아산 인주면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 등의 사체를 먹고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가 끝난 논바닥에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 여러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인근에는 독수리 사체 일부와 깃털이 나뒹굽니다. 육식성인 독수리가 동족의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건데 발견됐을 땐 이미 상당 부분 먹어치웠습니다. 최소 5마리의 독수리 사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독수리의 상태와 분변 등을 봐선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료를 아직 분석은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구조된 그 증상을 봐서, 그리고 치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저희는 그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독극물이 묻은 벽시 등은 발견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 등을 먹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 주위를 둘러봤는데 독극물을 놓은 벽시나 이런 것들은 이 근처에선 찾아보질 못했어요. 딴 데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나 기러기를 먹고 여기 날라와서 여기서 쉬다가 떨어진 놈을 여기서 2차적으로 잡아먹은 그런 거로 다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독수리의 사체를 먹은 또 다른 독수리들에 대한 2차 피해입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시 지회에 따르면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독수리는 20여 마리,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6마리는 중독 증세로 달아나지 못하고 구조돼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바닥에 지금 한 5개체 정도가 잡아먹힌 흔적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날아간 애들이 또다시 중독이 될 염려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멸종위기 1급인 그런 귀한 새들이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이제 2차 중독으로 죽을지 몰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순찰 강화를 통해 밀렵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독극물까지 새들의 겨울나기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형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아동학대와 피해 아동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곳은 천안의료원과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충무병원 등 4곳입니다. 병원들은 앞으로 신속한 응급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고 접수와 이송, 진료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의료 자문도 하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됐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렇지 못한데요. 한 대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직접 만들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장애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터치펜은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 붕대로 손과 펜을 칭칭 감고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된 지 오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인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멀티 스탠드, 터치펜의 집기 능력을 향상시킨 그립펜, 장애 아동들이 재미있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빛 스위치, 블루투스로 카메라 셔터를 작동하는 스위치 등입니다. 사진 찍을 때도 약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왜냐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딱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내 3D 프린팅 공간인 나노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해 유관 기관에 추천을 받은 장애인 2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들을 보완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맞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좀 더 쉽게 그립펜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각도 조절기를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보조기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더욱이 보조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올 한해 SNS 등 학내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좀 기금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SNS에 저희가 제안서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것을 알렸고, 그다음 일반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학교 교직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학생들은 앞으로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 현수막 84,930장을 수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이면 도로 등에 뿌려진 명함 33만 8천여 장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아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 이전 설치 후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통상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65% 수준인 세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5.5%로 전국 최고 수준에 있지만 연평균 200건 이상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100% 완비를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읍면동 합동으로 전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설치비 절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천천히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고, 충남은 모든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2월 들어 발생한 세종 지역 확진자는 모두 26명. 전체 확진자의 5분의 1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세종교육청이 교육 분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세종시 내 30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초, 중, 고등학교만 64곳입니다. 다만 300명 이하의 학교는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밀집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되며 준비가 완료된 학교의 경우 21일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의 불안감, 그리고 전국적인 지금 확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이미 3단계로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충남교육청 역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만 수렴하면 됩니다. 또한 졸업식과 종업식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학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인 점포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달라 행정명령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출입자 명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지만 매장 안에서는 손님들이 버젓이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업종이 자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행정명령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일부 무인 카페는 이용자 출입 명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칙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어차피 24시간 다 들어가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인근의 무인 세탁소도 마찬가지. 아예 출입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CCTV가 있어도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인 점포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아산시는 스터디 카페와 빨래방, 뽑기방 등 무인 점포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6,000개 식당에 해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 점포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며 진료비가 2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단 개인적 서류 발급을 위한 진단검사는 무료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1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아산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에 시민이 스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남 지역 예술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면 공연이 취소됐고 강연 등도 크게 줄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30년째 풍물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한구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모든 대면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교육이나 강습 활동도 줄면서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연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교육 활동도 실제로 3분의 2 이상 줄어서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지역 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1명 중 교향악단과 같은 정기적인 월소득이 보장된 6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이 평균 11만 4천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육이나 강연 등으로 인한 수입도 월 53만 6천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활동과 강연 등을 다해도 월 수입이 65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도에서 이런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소득 증빙 등 제출 서류들이 까다로워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청 서류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필요한데 진짜 조금만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있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충남 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예술인들의 각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조정하는,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 근본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단독주택지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단속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단독주택지 전체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불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단독주택지입니다. 도로 곳곳에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합니다. 한 구간은 아예 캠핑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뒤편에 있는 도로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신도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세종시는 지난달 말 신도시 모든 단독주택단지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본격화되면 이곳 주택 거주자들은 물론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근 상가의 주차장 확보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행정 제재와 단속에 앞서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령 수도권 주택단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안정적인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 문화를 없애고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선 도로 폭을 감안한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생활권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LH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임차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습니다. 약 9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인데 산단 전체가 빙그레의 주력 공장으로 사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 바이오 일반 산업단지가 마침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사업이 논의된 지 10년 만입니다. 시는 그동안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과 취소, 사업 방식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부지는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45배가 넘습니다. 사업비 9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부 바이오 산단은 유가공 제품 굴지 기업인 빙그레가 부지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이미 투자 협약을 맺고 입주 계획을 발표해 미분양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주력 공장을 신설하게 되는데 해마다 1,6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31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신규 고용 인원도 1,170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1,6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12억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고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 산업단지 시행사인 원건설은 동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복지재단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지역 참가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공청회 지정 토론자 대다수는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데요. 다만 대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방청객 수가 제한돼 사전 예약된 인원만 입장한 채 진행됐습니다. 대전 지역 방청객들의 반발과 야유로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파행 사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6명의 지정 토론자가 참여했는데 대전 지역 시민단체를 제외한 토론자 대다수는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 유관 기관 간의 그 행정의 그런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칸막이 이상의 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기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중기부 이전 후 정부 대전청사 인근 상권의 공동화는 물론 주민들의 허탈감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등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저는 지금 대전 중기부가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훨씬 더 그리고 인력도 많고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임팩트도 강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선 전체적인 중앙행정기관 배치에 대해 큰 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세청, 소방청은 장기적으로 대전권으로 들어가 진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여가부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조만간 중기부의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결정되면 내년 8월까지 현재 대전에 있는 499명의 직원이 정부 세종청사 인근 임차청사로 우선 이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주도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초광역협력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뉴딜을 선도할 충청권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물류 서비스 확산,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초광역협력과제 선정으로 5천만 원의 기획비를 지원받게 되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뉴딜 등과 연계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아산 인주면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 등의 사체를 먹고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가 끝난 논바닥에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 여러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인근에는 독수리 사체 일부와 깃털이 나뒹굽니다. 육식성인 독수리가 동족의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건데 발견됐을 땐 이미 상당 부분 먹어치웠습니다. 최소 5마리의 독수리 사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독수리의 상태와 분변 등을 봐선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료를 아직 분석은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구조된 그 증상을 봐서, 네, 그리고 치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저희는 그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독극물이 묻은 벽시 등은 발견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 등을 먹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 주위를 둘러봤는데 독극물을 놓은 벽시나 이런 것들은 이 근처에선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딴 데서 독극물에 중독된 오리나 기러기를 먹고 여기 날라와서 여기서 쉬다가 떨어진 놈을 여기서 2차적으로 잡아먹은 그런 거로 다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곳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독수리의 사체를 먹은 또 다른 독수리들에 대한 2차 피해입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시 지회에 따르면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독수리는 20여 마리,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6마리는 중독 증세로 달아나지 못하고 구조돼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바닥에 지금 한 5개체 정도가 잡아먹힌 흔적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날아간 애들이 또다시 중독이 될 염려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멸종위기 1급인 그런 귀한 새들이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이제 2차 중독으로 죽을지 몰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순찰 강화를 통해 밀렵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독극물까지 새들의 겨울나기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형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아동학대와 피해 아동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곳은 천안의료원과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충무병원 등 4곳입니다. 병원들은 앞으로 신속한 응급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고 접수와 이송, 진료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의료 자문도 하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됐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렇지 못한데요. 한 대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직접 만들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장애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터치펜은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 붕대로 손과 펜을 칭칭 감고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된 지 오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인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멀티 스탠드, 터치펜의 집기 능력을 향상시킨 그립펜, 장애 아동들이 재미있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빛 스위치, 블루투스로 카메라 셔터를 작동하는 스위치 등입니다. 사진 찍을 때도 약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왜냐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딱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내 3D 프린팅 공간인 나노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해 유관 기관에 추천을 받은 장애인 2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들을 보완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맞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좀 더 쉽게 그립펜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각도 조절기를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보조기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더욱이 보조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올 한해 SNS 등 학내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좀 기금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SNS에 저희가 제안서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것을 알렸고, 그다음 일반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학교 교직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학생들은 앞으로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 현수막 84,930장을 수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이면 도로 등에 뿌려진 명함 33만 8천여 장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아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 이전 설치 후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통상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65% 수준인 세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5.5%로 전국 최고 수준에 있지만 연평균 200건 이상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100% 완비를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읍면동 합동으로 전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설치비 절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